건강에 꼭 필요한 이슈 메디인에서 살펴가시죠. 쿠키뉴스 이수인 기자가 도와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된 내용 바로 살펴볼까요? 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보건소 업무가 코로나19 대응에 편중되면서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이 HIV 검사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관리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HIV 확진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경우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HIV 감염수를 낮추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갖춰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가 HIV 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관리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HIV 에이즈 환자 절반 이상이 20대 그리고 30대인 만큼 이 젊은 층의 감염 관리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HIV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에이즈라고 알고 있는 병과 같은 겁니까? HIV 감염인은 HIV가 체내에 존재하지만 일정한 면역 수치를 유지하면서 몸에 뚜렷한 증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에이즈 환자는 HIV에 감염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 체계가 파괴돼 면역 세포 수가 200 이하이거나 에이즈라고 진단할 수 있는 특정한 질병 또는 증상이 나타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HIV 바이러스는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HIV에 감염이 됐다고 해서 바로 에이즈로 진단 내려지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이, 이 HIV 바이러스 감염 후에도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면역 기능이 저하가 돼서 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증상이라든지 질환이 발현됐을 때 그때 에이즈라고 명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HIV에 감염됐더라도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잠복기가 수년에서 10년까지 될 정도로 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감염되고도 상당 기간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요.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체내에 HIV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해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해도 이 일정한 면역 지수를 유지를 한다면 이렇다면 증상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신체에 뚜렷한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을만 보입니다. 감염 후 치료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면역력이 파괴되면 그때서야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바꿔서 말하면 바이러스 감염 상태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발현되기 전이라면 조기에 진단을 받아서 치료와 관리만 잘 받았을 때 에이즈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재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이 보건소 HIV 검사가 원활하지 않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예, 모든 보건소에서는 HIV 무료 익명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서울 소재의 25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HIV 선별 검사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27일 기준 검사 가능 기간은 6곳에 불과했고요. 12월 7일에는 한 기간 더 줄어서 총 5곳에서만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 가능 기관은 강남구, 강북구, 관악구, 도봉구, 종로구 보건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HIV 검진율이 줄어들면 신규 감염인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시작된 그런 지난 2020년 국내 HIV 신규 감염 건수가 59.4%나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서 보건소를 통해 검사를 받은 신규 감염인이 2019년 10명 중 3명이었다면 작년 2020년에는 10명 중 1.6명에 그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규 감염인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HIV 바이러스 감염 예방이 잘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조기 진단이 지금 늦춰지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예,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를 긍정의 신호가 아닌 HIV 검사 중단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읽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7월 배포한 최근 10년간의 전국 보건소 HIV 선별검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0년 선별검사 수는 17만 8,653건으로
전년 대비 59.4% 감소했습니다. 2011년 조사 이래로 9년간 연평균 HIV 선별 검사 수는 44만 3,609건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감염 건수 급감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단은 코로나19 검사로 인한 잠정적 검사 중단이 해당이 될 거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그동안 HIV 익명 검사를 실시해온 전국의 보건소가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잠정적으로 검사를 중단했던 점이 감염 수 급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감염 전문가가 있는 대학병원의 문턱이 높아진 점도 한몫했는데요. 방문 목적을 밝혀야 하는 등의 그런 익명성 보장이 불투명해진 데다가 감염내과가 코로나19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도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향도 있겠는데 암암리에 바이러스가 퍼져서 감염인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런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코로나 진단 때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숨은 감염인을 찾기 위해서 익명 보장되니까 검사를 받아라라고 정부에서 종용을 했던 것 같고 HIV도 그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주변의 시선 등등의 이유로 사실은 익명 검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나 익명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받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HIV 확진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고 지역 활동을 했을 경우에 사실 이게 바이러스 감염 자체가 확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 안진영 신촌세브란스 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HIV 에이즈는 조기 진단 후 치료를 시작하면 비감염인과 같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결국 HIV 검사가 치료의 시작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보건소의 HIV 무료 익명 검사가 중단됐는데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다시 이제 HIV 검사가 재개되고 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HIV는 에이즈 이렇게 동등하게 보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은 것 같고 HIV 감염도 마찬가지입니다. HIV 바이러스에만 감염이 돼도 생명이 위협받는다, 위험하다, 나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뭐 타인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분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가 있었어요? 예, 2020년 HIV 및 에이즈에 대한 HIV 감염인 인식조사 보고 결과에 따르면요. HIV 감염인 중 대다수는 죄책감, 수치심을 느끼고 특히 자기 탓을 하면서 우울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이전에도 HIV 에이즈는 공포의 질병이었고 본인 또한 감염인에 대한 그런 사회적 시선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질병을 얻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HIV 감염인은 세금 도둑이라는 혐오 표현에 대한 그런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힘들다는 답변이 23.5%가 나왔고요.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는 질문에 72%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HIV 에이즈에 대한 혐오가 감염인 자신에게도 내면화돼 있음을 이제 말하는 대목입니다. 또 HIV에 감염됐다는 사실보다 주위에서 듣는 에이즈에 대한 혐오나 비하 발언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라는 응답에는 전체의 94.2%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네, HIV 감염 사실보다도 주위의 그런 시선이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전히 HIV 에이즈는 사회적 질병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HIV에 대해서 그리고 HIV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좀 정확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현재 전 세계적으로 HIV 신규 감염자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볼까요? 전 세계 HIV 신규 감염자 수는 한 해 약 120에서 22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10년 이후 신규 감염이 23%나 줄어든 결과이지만 국내에서는 매년 1,000명가량의 신규 HIV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요.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43%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재 HIV 국내 누적 감염인은 13,000명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네. 자, 이 감염인 중에서도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질병청이 지난해 9월 발간한 2020년 HIV 에이즈 신고 현황에 따르면요. 2020년 한 해
1,016명이 신규로 신고됐고 남성은 935명, 여성은 81명으로 11.5대 1의 성비입니다. 이 중 20대가 33.8%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30대가 29.8%로 나타나서 20, 30대가 전체의 6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 30대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63%를 넘깁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감염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확산이 되는지도 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HIV 바이러스는 어떻게 감염이 되고 어떻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까? HIV는 혈액, 정액, 질액, 모유 등을 통해서 이제 감염됩니다. 수혈 감염과 주사 바늘을 통한 감염, 성관계 감염, 모체를 통한 태아 수직 감염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그 외에 접촉, 예를 들면 뭐 스킨십이라든지 침을 통해서는 뭐 전파가 되진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은데요. 바이러스는 인체 밖에서 오래 생존하지 못하고 인체 내에서 직접 침입하지 못하면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흡입, 악수나 포옹 등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고요. 감염인의 땀, 침, 눈물, 소변이나 대변 등으로도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 보균자와는 가벼운 악수조차도 꺼릴 만큼 이렇게 에이즈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감염에 대한 오해를 그렇게 많이들 좀 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마도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염돼서 면역 기능을 파괴하고 그것 때문에 다양한 기회 감염이나 기회 질환, 악성 종양까지도 유발하는 그런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워낙 무서운 전염병이다 보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사실 에이즈 발생 초기에는 이게 걸리면 무조건 죽는 병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대로 이것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실제 치사율은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렵게 생각해서 그 진단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치료를 해도 뭐 수년 정도 지나면 사망할 수밖에 없다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본인이 이제 치료만 열심히 하면 감염인들의 수명은 건강한 사람들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열심히만 잘 치료를 받으신다면 건강한 일반 사람들처럼 본인의 수명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경각심 가지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신규 HIV 환자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지도 좀 볼까요? 예, 그 호흡기로 익명의 사람에게 마구 전파되는 코로나19에 비해 HIV는 감염 방식이 폐쇄적인데요. 2020년 HIV 신규 감염인의 99.7%가 성접촉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 에이즈 예방재단 이사장인 김중명 연세대 명예교수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19개 병원과 에이즈 연구소,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18세 이상 에이즈 감염자 1,474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요. 에이즈 감염 경로는 동성 또는 양성 간 성접촉이 60%이고 이성 간 성접촉이 34.6%로 동성 또는 양성 간 성접촉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성접촉으로 감염되는 비율이 증가했는데요. 특히 18세에서 19세 에이즈 환자의 92.9%는 동성 또는 양성 간 성접촉으로 이제 감염됐습니다. 네. 하지만 국내 청소년들의 에이즈 인식 수준은 너무 낮은 편이라고요. 예, 지난 2020년 한국가족보건협회가 발표한 청소년 HIV 에이즈 인식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요. 우리나라 청소년 대부분은 HIV 에이즈 관련 실태 및 감염 경로 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확인됐습니다.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22,227명 중 82.3%는 국내 청소년 감염자의 대다수가 동성 간 접촉으로 하는 청소년인 점을 묻는 질문에 몰랐다고 이제 응답을 했고요. 전체 응답자 중 70.1%는 HIV 에이즈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교육받은 사실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이 에이즈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20, 30대 젊은 층에게도 맞춤화된 어떤 교육 그리고
홍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HIV 에이즈의 치료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HIV 에이즈의 치료는 가능한 건지부터 좀 확인할까요? 예, 그 1981년 첫 등장 이후 에이즈 감염자는 80% 이상이 목숨을 잃는 질병이었지만 현재는 바이러스 수치를 관리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돼서 기대 수명이 정상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치료제는 감염자를 완치에 이르게 하지 못해서 예방의 중요성이 이제 절실합니다. 비록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이게 만약 치료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할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도는 낮아질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치료를 시작하고 약을 복용하게 되면 혈류 내 HIV 바이러스 활성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일단 혈류 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감염인 본인의 면역이 공격당해서 에이즈로 발전할 가능성과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 모두가 줄어듭니다. 같은 의미로의 피라도 그 HIV 그 바이러스 수가 많을수록 자신과 타인 모두 공격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이 치료제를 복용하면 HIV 바이러스의 활성도가 낮아지는 거죠.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예, 관련해서 윤정배 가족보건협회 이사는 에이즈 치료제는 바이러스 증식을 막기 위한 억제제로 이를 복용하는 HIV 감염인의 혈액에서는 HIV 농도가 0으로 나올 수 있다. 즉 HIV가 검출되지 않는 것이라면서도 혈액에서 HIV가 검출되지 않더라도 이미 감염된 세포들은 림프 조직 내로 숨어 들어가서 자기 복제를 한다. 치료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초 혈액과 림프절에 저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상태에서 약을 안 먹는다거나 못 먹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에이즈에 감염될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실제로 에이즈 치료제는 내성, 부작용 등의 문제가 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약을 먹는다고 해서 완치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시킬 수는 있기 때문에 치료제는 꼭 복용을 해야 하는데 궁금해요. 이게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의 입장이 조금은 궁금합니다. 어떤 점을 가장 힘들어 할까요? 예, 그 안다한 HIV 감염인 자유포럼 대표는 치료제가 나왔다는 이유로 에이즈를 당뇨나 고혈압 등 그런 만성질환 중 하나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먹는 사람이고 부작용 때문에 그걸 억제하기 위한 고지혈증 치료제도 먹고 있다면서 동시에 두 가지 질환을 치료해야 한다는 게 환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물론 환자 입장에서는 약을 먹는 그 과정도 쉽지만은 않을 텐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은 괜찮을지도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약값에 대한 부담은 없을까요? 일단 의료진에게 현재 상태를 검사받은 후 양성 진단을 받게 된다면 현재는 정부에서 HIV 에이즈 그 치료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하지만 신규 환자 발생이 계속될 경우 약값 부담은 이제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에이즈 치료 비용은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 말기 환자들은 1000만 원까지 발생한다. 지금은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본인 부담이 생기면 힘들 것이라며 다만 계속해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규 감염자 수가 줄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못 버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완치제가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의학적으로 현재는 정말 어려운 숙제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아마도 HIV 예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검사법 꼭 알려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그 HIV 고위험군이라면 1년에 1, 2회씩 정기적으로 HIV 검사를 자발적으로 받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건소에서는 익명으로 이제 HIV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20분 만에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 코로나19 선별 검사로 인해서 원활하진 않지만 일부 보건소는 여전히 HIV 검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화로 좀 문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그러더라고요. 요즘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HIV 감염 예방은 더 중요하다고. 왜 그런 겁니까? HIV는 이제 감염되면 증상이 없거나 발열, 인후통, 두통 등의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감기 몸살로 착각할 수가 있고
또 이 코로나19는 면역 기능이 약할수록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엔 에이즈 계획의 발표에 따르면요, 영국과 남아프리카의 HIV 감염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사망 위험은 일반인의 2배로 나타났고요. 미국 CDC에서는 HIV 보균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질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진영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많은 연구로 밝혀졌듯 HIV 감염인은 코로나19에 취약하기 때문에 HIV 그리고 에이즈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 안전한 성생활을 하고 정기적으로 HIV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은 약물요법 등을 통해서 사전에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교육, 홍보를 통해서 예방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사람들의 인식 개선입니다. 이 HIV, 에이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어떤 편견, 오해를 좀 해소를 해야 하는데,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정부라든지 기업 등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까? 막연한 오해로 생긴 질병에 대한 공포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생겨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최근 정부, 관련 기관, 제약업계에서는 이런 HIV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는 지난해 10월 대국민 HIV 바로 알기 그리고 인식 개선 포스터를 발표했습니다. 또 에이즈 바로 알기 공익 광고와 유명 유튜버와 협업을 통해서 성지식 바로 알기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에이즈 퇴치 연맹은 제34회 세계 에이즈의 날 에이즈 발견 40주년을 맞이해서 질병관리청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HIV 치료제를 보유한 제약업계도 HIV 예방과 검사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네, HIV, 에이즈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노력들, 우리가 지치지 말고 계속 이어가야겠습니다. 그래야 HIV 감염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메디인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오래되고 흔한 퇴행성 관절 질환. 이번 건강 하이킥에서는 노인성 질환인 퇴행성 관절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만성 질환인 퇴행성 관절 질환. 주로 50세 이후에 발생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늘어나서 65세 이상 인구 중 60% 이상이 관절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 질환은 발생 부위에 따라서 생기는 원인이 아주 다양한데요. 먼저 척추 질환은 직업적 요인과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엉덩이 관절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관절의 변형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발목 관절은 골절이나 관절 주위 인대 손상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지외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발 관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팔꿈치나 어깨에 생기는 관절 질환은 주로 팔을 사용하는 직업에서 많이 나타나고, 무릎 관절에 생기는 관절 질환은 비만과 무릎의 변형으로 인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좌식 생활은 관절 질환 환자에게 매우 불편한데요. 그래서 자칫 앉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낙상과 골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안 환경을 의자나 침대와 같은 입식 형태로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손상된 관절 연골은 다시 재생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합한 운동으로 퇴행성 관절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고 과격한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걷거나 고정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퇴행성 관절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행성 관절 질환,
적절한 생활 습관과 자세,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미리미리 예방하세요.